자, 시작합시다. 요즘은 시작할 때 박수를 쳐야 돼. 자, 시작합시다. 감각기관이야.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야? 뭐가 시작되지? 생물이라고 하는 거지. 요즘 생물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뭐라 그래? 생명과학 시간이 되는 거야. 자, 중학교는 물리 파트도 있고 화학 파트도 있고 생명과학 파트도 있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파트는 뭐야? 물리 파트가 끝난 겁니다. 생명과학 시작할게요. 감각기관. 근데 잘 봐. 책의 편제가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 알겠니? 그러면 책의 편제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감각기관 전에 선생님이 자 봐봐. 야. 여기 먼저 해볼게. 여기를 먼저 할 건데 여기를 뭐라 그래? 신경계라 그래. 신경계라 그래. 신경계를 선생님 먼저 조금 가르쳐주고 다시 감각기관을 갈 거야. 선생님이 신경계를 먼저 가르쳐 볼게. 신경계를 먼저 딱 가르쳐 볼게요. 신경계. 자, 봐. 우리가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경계라는 거 이렇게. 신경계는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중추신경과, 알겠니? 중추신경이 있어요. 일단 중추신경이 뭐냐면 얘가 뇌야. 그 다음에 요 뼈다구를 부를 땐 척추야. 뼈다구는 척추고 신경은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수라고 하는 거야. 신경은 척수야. 근데 신경이 뭔지 모르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신경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됐니? 무슨 말이냐면 봐라. 지금부터 내가 어떤 실험을 할 건데 이게 손등이야. 됐니? 손등이고 주영아, 우리 잠깐 주영이 손 좀 줘봐. 주영이 손 이렇게 그냥 줘. 그럼 봐라. 그럼 봐. 주영이 손 쭉 우리 여학생들 볼 수 있게. 이거 뭐야? 주영이 손이지? 아프지? 안 아파? 아파? 어디가 아파? 주영아, 손등이 아파?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봐. 아플 거야. 선생님이 때리면. 그지? 주영아, 잘 봐. 되나? 되니? 아프지? 어디 아파? 손등이 아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봐봐. 어디가 이상하게 아플 텐데? 잘 봐봐. 됐니? 봐봐. 아프지? 어디 아파? 좀 이상한데? 이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 자, 이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대. 그지? 태원이 한번 해볼까? 태원이도 얘가 상태가 괜찮은 애잖아. 그지? 손 쭉 뻗어야지. 그지? 아프지? 네. 어디 아파? 아니,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 요즘 여학생을 또 손 때리면 또 잡혀갈지 모르니까 또. 태연이 되니? 태연아, 손 줘봐. 어디가 아파? 애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네? 어디가 아파? 은영아, 쟤 어디가 아플 것 같아? 손바닥? 손등을 때렸는데 손바닥이 아파? 그럼 저 이상한 놈이지. 내가 손등을 때렸는데 손바닥이 아프면 문제가 생긴 거지. 그지? 됐어? 태연아. 그렇지. 오이, 됐어. 야, 그지? 잘했어. 태연아. 잘했어? 어디가 아파? 진짜 손등이 아파? 야, 이제 봐. 자, 보자. 방금 전에 내가 우리 주영이의 손등을 때린 거지. 잘 따라와야 돼. 그럼 내가 때린 건 손등이지. 근데 아픈 건 손등이 아프대. 안 그래. 너희들의 모든 아픈 감각은 어디서 느낀 거야? 그렇지, 대뇌에서 느낀 거야. 대뇌에서 느낀 거야. 알겠니? 대뇌에서 아픈 거야. 대뇌에서 아픈 거야. 알겠니? 진짜야. 대뇌가 아픈 거야. 옛날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거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우리 허벅지를 많이 맞았어. 이렇게 지각하고 같은 거 하면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허벅지를 때리거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딱 때리지? 그럼 어떻게 돼? 하고 막 허벅지를 비비면서 들어간다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딱 때리면 선생님 때리면 어떻게 해? 머리를 감싸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아픈 거야? 되뇌가 아픈 거야. 이것들이 표정들이 안 믿는 표정이네. 자, 봐.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우리가 내가 얘를 때리면 오늘 배울 거야. 신경은 외부의 자극이 지나가는 길을 신경이라 그래. 그래서 잘 봐. 외부의 자극이 이렇게 지나가. 됐어? 그리고 모든 자극이 척수를 지나서 되뇌로 가는 거야. 되뇌로 가는 거야. 되뇌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되뇌에서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리고 방금 전에 되뇌를 내가 때리면 되뇌에서 그 감각을 느끼고 손등을 막 비비는 거야. 아프니까 손등을 비비는 거야. 자극이 이렇게 자극이 가서 되뇌에서 느끼고 되뇌에서 반응해서 이런 거야. 알겠니? 근데 아까 주영이가 손등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럴 리 없어. 손등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좋지 않은 예지만 내가 들어주면 가끔 요 뼈가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극이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 그러면 자극이 못 지나가니까 되뇌에서 감각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그럼 이런 친구들은 내가 손바닥을 백날 때려봐야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잖아. 아까 손등이 아프다며. 근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손등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손등은 뭐 하는 곳이야? 내가 자극을 가했지. 충격이란 자극을 가하면 그 자극을 전달하고 수용해 주는 거야. 받아들이는 곳을 자극이 수용기라 그래. 그러니까 손등은 감각을 느끼지 않아. 감각은 어디서만 느끼는 거야? 그렇지. 뇌에서만 느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약을 먹는데 진통제라는 약을 먹어. 선생님이 어디 아프면 진통제 같은 걸 먹거든?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 그 아픔이 없어지나? 그럴 리 없어.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이 뇌로 오는 이 자극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모든 자극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척수를 지나서 뇌로 들어오는 거야. 뇌.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야. 모든 자극은 됐니?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 거야. 한 번만 더 할게. 알겠니?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너희들만 할 때 하거나 고등학생들인데 저 가끔 선생님 밤에 퇴근하잖아. 새벽에. 됐니? 그럼 저 사거리에서 빠라빠랑 하고 가서 옛날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라는 그지 장비는 되게 위험한데 여기가 망가졌어요. 척추 꼬리뼈가 나가서 넘어져가지고. 됐니? 그럼 어떻게 되게? 그게 하반신 마비야. 즉 하반신 마비니까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줘도 척수로 자극이 들어간 다음에 뇌로 올라가질 않아. 하반신 뇌로 안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꼬리뼈 아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야. 그때 이제 다친 놈이 오토바이 타고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는데 갔는데 병실에서 자기 다리를 침대 이렇게 칸 이런 게 있대. 거기다 자기 다리를 올려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야? 아주 바늘 있지? 바늘로 자기 다리를 찌르면서 있어. 또 뭐하냐? 그랬더니 여기가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 감각을 못 느끼지? 근데 어디 혹시라도 찔렀는데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 아픈 데를 찾는 거야. 만약에 어디라도 한 군데 아픈 데를 느꼈다는 거 어때? 신경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 혹시라도 어디 살아있는 데 있는지 지가 찾고 있는 거야. 의사는 다 죽었다는데. 혹시 모르잖아. 어디가 느낄 줄. 그래갖고 자기 다리를 막 찌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찔러도 어때? 여기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뇌에서 우리 배울 거야. 뇌에서 다리를 움직이라고 말을 시켜. 움직여봐. 다리 움직여라. 다리 움직여. 다리 움직여. 그래도 움직여서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건 되게 위험한 장비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오토바이 같은 거 타려면 안전장비를 잘 해야 되는 거야. 넘어지면 자동차는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건 그런 장비가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뼈가 나가면 얼굴 이하에서 모든 자극은 들어오거나 내가 감각을 전달시킬 수가 없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부 다 뭐야? 뇌로 자극을 보내는 역할을 하고 뇌 자극을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걸 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잘 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뇌를 향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감각신경이라 그래. 이런 걸 감각신경.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감각신경이 잘 발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민하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 주영이 손. 됐니? 선생님이 지금 뭐야? 주영이 손을 때리는데 그러면 이 자극이 주영이의 감각신경을 타고 가는 거야. 아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타고 가서 뇌에서 카우스가 내 손등을 자극하는구나 라고 타고 가서 이 뇌에서 느끼는 거야. 모든 감각은. 알겠니? 그러면 뇌에서 방금 반응을 했을 거야. 뇌에서 우리 주영이 뇌가 알겠니? 카우스가 왜 자꾸 손등을 때려 하고 그럼 뇌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는 요 신경을 우리가 무슨 신경이라 그래? 요걸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뇌 명령을 수행하는 걸 다 운동신경이라 그러고 요 운동신경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육에. 모든 운동신경이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봐. 손가락 움직여. 움직이는 거야. 왜 움직이는 거야? 뇌 명령을 받아서 운동신경 타고 와서 저 손가락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육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육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멍청한 소리 하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짧은 애들은 생활 속에서 티가 나는 거야. 알겠니? 쟤는 어때? 운동신경이 안 좋아.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 운동신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운동신경은 다 똑같은 거야. 알겠니? 뭐가 안 좋은 거야? 명령을 생각해서 운동신경은 오는데 누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내 마음대로 이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운동 못하는 애들은 뭐라 그러는데 저 새끼는 근육이 안 좋아 그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 뇌하고 척수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이런 걸 중추신경이라 그러고 요걸 감각신경, 이걸 운동신경이라 그래. 또 하나 있네. 선생님 얘기 안 하는 거. 그럼 요 감각신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지금 이 감각신경이 다 뭐야? 뇌로 자극을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 감각신경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감각기관에. 알겠니? 인간에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 5가지. 됐니? 그래서 무슨 감각기? 시각기. 무슨 감각기? 청각기. 후각기.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온몸에 붙어있던 피부 감각. 그래서 피부 감각, 피부 감각.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오감이 발달되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빛을 받고, 코로 기체 화학물질을 받고, 혀로 액체 화학물질을 받고, 귀로 공기의 진동을 느끼며, 피부로 피부 감각을 느껴서 그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어디로 보내? 뇌로 보내고 그 뇌에서 판단한 거야. 아픈가? 이 냄새가 좋은 냄새인가? 이 맛이 맛있는 맛인가? 이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인가? 내가 본 이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인가? 그걸 뇌가 다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뭐 있어? 그걸 우리 뭐라 그러지? 6번째 감각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 육감. 잉글리시로 뭐라 그래? feel이라 그러지. 알겠니? 저 새끼 나 좋아하나? 저 새끼 나 싫어하나? 알겠니?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해. 잘못 사용하면 잡혀가. 알겠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서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서 너 나 좋아하지?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알겠어? 그걸 잘못 사용하면 우린 뭐라 그래? 또라이라고 하는 거 알겠니? 그 스토킹 하는 애들 있지?
그걸 6번째 감각을 잘못 사용한 애들이 알겠니? 쥐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 좋아하죠? 저 좋아하죠? 나 좋아하지? 안 좋아하거든?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해! 알겠니? 저한테 전에 말 걸었잖아요. 그냥 걸어본 거야, 말. 알겠니? 안 좋아해도. 알겠니? 왜 너희들 표정들이 이상한데? 착각하지 말겠니? 조심히 사용해야 돼. 6번째 감각은. 아무한테나 가고 그렇게 저기가 좋아요?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감각기관 5개와 이 신경의 경로를 배울 거야. 이제 뭘 배우는지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신경이 뭐다라는 게 정말 중요해.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려워. 되게 쉬운 거야. 신경. 알겠니? 오케이. 잠깐만. 또 잠깐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요거 뉴런부터 잠깐 하고 갈 거야. 요 뉴런은 신경 하기 전에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 신경이야. 자, 봐. 아까 요거 있지? 감각 신경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감각 신경 하나야. 이거 감각 신경이야, 신경. 이 신경도 뭘로 돼 있어야 되겠어? 살아있는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신경을 이루는 세포. 신경을 이루는 이 세포. 알겠니?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뉴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신경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야. 알겠니? 피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 피부 세포. 우리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간에 대해서 배워. 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 뭐라 그래? 간세포. 알겠니? 혀를 이루고 있는 세포. 미세포. 혀 한자를 써야. 혀 만미자를 써서 혓바닥 세포. 이걸 미세포. 코 속에 됐니? 냄새를 맡는 세포가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래? 코세포 그러면 되는데 이거 한자로 코자를 후라 그래. 후. 됐니? 그래서 코 속에 있는 세포는 어떤 역할에? 기체 물질을 느끼는 세포라 해서 이걸 후세포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저 우리 안구세포 있지. 눈 속에 있는 안구세포하고 이 피부세포하고는 좀 조직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 눈 속에 있는 세포를 뭐라 그래? 한자로 볼시자를 써서 눈 속에 있는 세포를 뭐라 그래? 시세포 그러는 거야. 시세포. 그러니까 각각 세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기능들이 각각 다 다르겠지. 세포마다. 피부를 이루고 있는 피부세포, 혀를 이루고 있는 혀세포, 코세포, 귀 속에 귀세포, 눈 속에 시세포, 신경의 신경세포. 다 다른 거야.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 됐어요? 그래서 신경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 신경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의 이름을 뭐라 그래? 뉴런이라 그래. 뉴런. 뉴런이 뭐야? 신경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뉴런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만 배우고 앞으로 갈게. 그러니까 뉴런이 뭔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야. 신경세포, 뉴런이. 신경세포하고 뉴런이 뭔지는 알고 가는 거야. 세포인데 좀 독특하게 생겼어. 됐니? 보통 이게 피부세포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 신경세포는 가늘고 길게 생겼지. 전달하는 게 주 목적이어서. 마치 뭐랑 비슷하겠어? 머리카락. 알겠니?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뭐야? 세포야. 머리카락 하나도 세포인 거야. 선생님은 머리가 좀 짧으니까 머리카락 세포가 짧은 거야. 우리 여학생들은 어때? 머리카락이 길지? 긴 세포야. 알겠네? 그럼 신경도 어때야 돼? 넓적한 세포보다는 무슨 세포에 가깝겠어? 길다란 세포가 있겠지. 하나가 1m가 넘는 세포도 있어. 신경세포인데. 바로 뭐냐면 저 선생님 뒤꿈치에서부터 해서 엉덩이까지 올라오는 세포가 신경세포가 하나 있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 중에 가장 길어. 신경세포. 뒤꿈치 쪽에서 쭉 올라오는 세포. 신경세포가 있어. 알겠니? 여기서 신경세포 어떻게 돼 있냐면 독특하지. 이렇게 생겼어. 우린 편의상 이렇게 그려. 뉴런은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됐니? 이걸 세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세포가 죽었니 살았니? 됐니? 그 물질 대사라는 걸 해야 돼.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걸 핵이라 그래. 그래서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신경세포체.
이게 신경세포체가 이 세포가 살아있고 얘가 물질대사라는 걸 하는 거야. 즉 양분을 받고 산소를 받고 그 양분을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하는 건 제가 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해야 될 건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요거. 요 신경세포체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뭐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얘가 바로 뭐야? 어디서? 가지돌기야. 얘가 가지돌기. 안 써있어 왜? 가지돌기야. 가지돌기. 가지돌기. 이 가지돌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지돌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지. 가지돌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 야, 가지돌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 여기가 피부야. 짠. 이렇게 피부. 됐니? 그럼 내가 아까 주영이 손등을 때렸지. 내가 주영이 손등을 딱 때리면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이 가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내가 주영이 손등, 이게 주영이 피부야. 내가 주영이 피부를 딱 자극을 하면 그 자극의 충격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지돌기로 자극이 들어가는 거야. 가지돌기로. 그러니까 내가 손등을 딱 때리면 그 자극이 손등이 아픈 게 아니라 그 가지돌기, 손등의 가지돌기로 자극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다시 봐. 이건 피부가 그렇고 오늘 할 거야. 만약에 이 가지돌기야. 잘 봐야지. 이게 손등이 아니라 이게 안구야. 이게 눈이야. 눈이야. 눈. 이게 눈이야. 그럼 눈은 뭐 할 거냐면 빛을 받아들일 거거든 오늘. 그럼 빛이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야. 빛이 눈으로 들어가면 요 가지돌기로 그 빛이 들어가는 거야. 가지돌기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코야. 이게 코. 이게 코야. 그러면 이 코에 있다가 후세포 할 건데 이 세포에 가지돌기가 안쪽에 있는 거야. 가지돌기로 자극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 타고 그 다음에 자극이 이렇게 신경세포 하나의 말단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가지돌기 말단, 가지돌기 뉴런의 말단이고 여기에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있는 거야. 그럼 자극이 또 이렇게 자극이 진행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자극이 다시 가지돌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그 중간에 뭐 있겠어? 마지막에 뇌가 있겠지, 뇌가. 됐니? 그럼 내가 아까 피부를 자극했지. 피부를 자극하면 타고 가서 쭉 가서 뇌에서 선생님 아파요 그러는 거지. 방금 눈이야? 이게 눈이었으면 무슨 정보가 가지? 선생님 보이지 지금 너희들이? 선생님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주영아? 잘생겼지? 부럽지? 선생님 좀 잘생겼어. 알겠니? 굉장히 선생님들 부러워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치? 넌 전에 나한테 너무 질투감을 느끼는 것 같아. 괜찮아. 너도 그 정도면 잘생긴 거야. 태연아, 저 정도면 잘생긴 거야. 제가 못생겼다고 느끼는 건 제가 잘생겼지. 괜찮아. 저 정도면 객관적으로 잘생겼는데 네가 비교 대상이 카오스니까 좀 네가 못생기게 느껴지는 거지. 너도 카오스랑만 비교 안 하면 그렇게 괜찮게 생긴 거야. 나쁘지 않아. 너도 괜찮은 거야. 너 정도면. 다만 비교를 나랑 하니까 네가 생긴 게 좀 오징어처럼 생긴 거지. 괜찮아. 왜? 주영아, 그지? 그러니까 봐.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어? 우리 주영이 선생님 보면서 뭐라 그래? 항상 얘가 뭐라 그래? 좀 잘생겼어요. 왜 그런 거야? 정보, 이 눈이라는 정보가 카오스의 빛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가서 뇌에서 어때? 부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치? 이게 괜찮아. 괜찮아. 막 눈이 지금 막 티 나올라오는데 남학생들 괜찮아. 너희도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경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신경은 외부에 자극이 전달되는 모든 경로를 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설마 엄마한테 그러지 않겠지?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던 엄마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그러잖아. 내가 그 신경이야. 그 신경. 엄마가 자꾸 뭐 저슬럭대면 어떻게 돼? 그 엄마의 어떤 행동에 자극이 와서 뇌에 자꾸 엄마가 거슬린단 말이야.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신경 쓰게 그러지 마. 알겠니? 그때 말하는 그 신경이 신경인 거야. 알겠니?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면 확 그냥 알겠니? 어머님의 행동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눈을 부라뜨고 나 이제 중2병이니 중3병이니 하니까 엄마!
공부 좀 하는데 내가 왜 공부하는데 신경 쓰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언니가 그러진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 뭐 가르치는지 알겠어? 신경이 이제 뭔지 알겠지?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신경. 아, 신경이 그런 거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3에서는 신경과 뭐 배우려고 그래? 감각기관이야.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감각기관을 가도 되겠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요건 다시 이제 올 거야. 알겠니? 다시 올게. 감각기관 하고. 자, 갑니다. 그러면 감각기관 가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뭔지 알겠네. 감각기관이 뭐야?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몇 개의 감각기관이 있는 거야? 5개의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기관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서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돼? 뇌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모든 판단은 다 뇌가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을 보면서 잘생겼다고 느끼는 것도 뇌가 하는 거야. 선생님의 말이 지금 들리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선생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지? 그래, 선생님 목소리가 상당히 좋잖아. 아름다운 목소리. 아, 가우스의 목소리는 좋구나. 그것도 누가 판단하는 거야? 뇌가 판단하는 거야. 모든 감각은 다 뇌가 판단하는 걸로 하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뇌를 잘 관리해야 돼.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감각기관 중에 눈입니다. 라는 거야. 눈. 자, 가자. 그러면 눈은 되게 복잡해. 됐니? 자, 보자. 눈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야? 우리 눈은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가시광선이라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눈으로 뭐만 봐? 가시광선만 보는 거야. 빛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들어봤어? 적외선. 우리 눈은 적외선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우리 눈은 적외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우리 눈은 오로지 무슨 선만 받아들여? 수많은 빛 중에서 가시광선만 받아보는 거야. 적외선만 보는 동물도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파충류 중에 뱀이라는 애가 있어. 뱀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른 거야. 알겠니? 그러면 뭐야? 뱀은 적외선만 감지가 가능해. 적외선만. 그러니까 뱀의 눈은 우리처럼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적외선 파장만 보는 거다. 되게 신기하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은 적외선을 보는데 지금부터 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포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시세포라 그래. 어디 있어? 시세포. 됐니? 여기에 시세포가 있어. 여기 황반인데 우리는 시세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빠졌네. 그래서 황반에 볼 수 있는 시각세포들이 여기 있는 거야. 시각세포들이 여기 있는 거야. 주로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따 갈게. 요 망막인데 안쪽에 가장 안쪽에 선생님 봐라. 요 안쪽에 망막이야. 망막. 요 안쪽에 망막이야. 요 망막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시세포가 있는 거야. 여기도 없진 않아. 이렇게 다. 망막에 시세포가 있는 거야. 근데 요 황반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시세포가 있는 거야. 집중적으로 시세포가 있는 거야. 황반에 집중적으로 시세포가 있는 거야. 황반에 집중적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지,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그럼 그 빛을 어디에다가 보내줘야 돼? 볼 수 있는 세포가 저 황반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볼록 렌즈라는 애가 있는데 이 볼록 렌즈는 빛을 꺾이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 볼록 렌즈가 빛을 꺾어. 빛을 꺾어서 이렇게 빛을 한 점에 이렇게 황반에 모아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 돋보기 가지고 놀아봤지? 우리 돋보기를 하면 그 돋보기의 그 면적만큼 빛을 모아서 한 점의 빛을 모으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 저 수정체라는 애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요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이 빛을 황반에다가 이렇게 모아주면 여러분들 상이 보이는 거에 가장 잘 보인단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C세포가 여기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 망막에 있어. 망막에. 근데 망막에 어디 있어? 황반이라는 곳에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라 이제 여기에 어이구 여기를 망막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C세포가 좀 있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찌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 뭐가 찌그러져? 내가 손가락으로 얘를 찌그러뜨릴 수도 있어. 수정체를. 그럼 수정체를 찌그러뜨리면 빛이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맺히기도 해. 내가 얘를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빛이 엉뚱한 데 가서 맺히기도 해. 알겠니? 그럼 내 눈으로 들어온 빛이 황반에도 상이 생기고 여기도 상이 생기고 여기도 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이 막 2개로 보이기도 하고 3개로 보이기도 하는 거야. 왜? 내가 얘를 찌그러뜨려서 빛이 여기도 오고 빛이 여기도 오고 빛이 여기도 오고 여러 군데로 막 빛이 도착하게 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볼 수 있는 세포, 무슨 세포? C세포. 됐니? 그 C세포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황반. C세포는 가장 안쪽을 망막이라 그러는데 망막 전체에 다 있는 거야. 망막 전체에 C세포는 다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주로 황반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음.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야, C세포가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겠지. 만약에 C세포가 손가락에 있으면 어떨까? 아니, 저번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었어.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같은 거였는데, 맨인 블랙은 외계인들이 모여서 사는 어떤 이야기였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눈이 여기 있었는데, 그때 보는 외계인은 눈이 여기 있었다. 알겠니? 그 세상 되게 편하던데?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 뒤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뒤로 보이지? 눈이 돌아가야지. 얘는 어떻게 뒤를 보려니까? 손가락이잖아. 되게 편하더라고, 그지? 물속에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손을 넣어. 그럼 물속에 다 보일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돼? 머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 있는 세포가 이 눈 안쪽에만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눈을 잘 드러나야 돼. 그래서 황반, 망막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봐. 되게 중요한데 C세포가 있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C세포가 있어. 볼 수 있는 세포지. 그럼 C세포 안쪽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배웠지? 뉴런이 있어야 되겠지. 신경이 있어야 되겠지. 신경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신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신경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지. 뇌까지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야?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주영이 눈 속으로 들어갔고 그 정보가 C세포 타고 어디까지 가야 돼? 뇌로 가야 되겠지. 잘 봐.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생긴 게 되게 좀 이상해. 여기 C세포가 이렇게 있지. C신경이 앞쪽에서 이렇게 가. C세포가 이렇게 있지. 앞쪽에서 이렇게 가. 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망막 앞쪽을 지나가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C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망막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앞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데가 있어. 신경이 지나가는 독특한 데가 있다. 망막 중에.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거기가 바로 뭐야? 여기야. 맹점. 그래서 이 맹점은 C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C신경이 막 지나간다. 그래서 C신경이 지나간다. 맹점은 C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야. C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세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세포 여기 다 C세포가 있는데 이 C세포의 신경 어이구 여기 맹점에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망막에는 다 C세포가 있어서 빛이 어디에 상이 맺혀도 다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요 맹점만은 C세포가 없어. 알겠니?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안에 망막이 어떻게 돼 있냐? 안에 망막이 이제 C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C세포에서 이렇게 C세포에서 이렇게 C세포 이렇게
시세포에서 이렇게, 시세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시세포가 있는데, 다 있는데 요 사이 요 이름 뭐라고? 맹점만 시세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요 볼록 렌즈에서 들어오는 빛이 만약에 이렇게 우연히 상이 맹점에 딱 맺혀서 상이 맹점에 딱 맺혔단 말이야. 그러면 보이까 안 보이까? 안 보여. 볼 수 있으려면 무조건 상이 어디에 맺혀야 돼? 시세포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이 맹점에 맺혔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지?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인사해야지. 그래서 꽉 잡아야지. 그래서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단어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됐습니까? 이제 나머지는 되게 쉬워. 이제 그래서 눈의 안쪽부터 내가 가리키고 있는데 가장 안쪽을 뭐라 그래? 이렇게 가장 안쪽을 망막에 뭐 있어? 시세포. 아이고 시세포가 집중적으로 모인다 어디? 광반. 시세포가 없는 데도 있어? 없는 데도 있어. 뭐야? 맹점. 맹점에는 시신경들만 잔뜩 있는 거야. 이렇게 시신경들만 잔뜩 있는 거야. 상이 여기 맺히면 안 보여.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쪽 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건 별로 필요 없는데 맥락막이라고 있어. 맥락막. 맥락막이라는 건 바로 그 안쪽에 두 번째 층이야. 안쪽에 두 번째 층. 요게 맥락막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봐봐. 조금 이따 여기 할 거야. 빛이 요 부분으로만 들어와야 되겠지. 요 부분이야. 잘 봐. 우리 앞에서 볼게요. 앞에서 보면 눈이 이렇게 생겼고 요 앞에 동공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걸 우리가 뭐야? 색깔이 있지. 홍채라 그러는데 색깔이 그 나머지 뭐야? 흰자라고 보통 부르는 거지. 그러면 빛이 흰자로 빛이 막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지? 흰자로 들어오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빛이 어디로만 들어와야 돼? 동공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눈이 열려 있는 데는 어디로 들어와 있어? 홍채도 있고 하얀색 흰자도 있지. 흰자로 막 빛이 들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딱 어디로만 빛이 들어와야 돼? 동공으로만 들어와야 되거든. 왜 흰자 쪽으로 빛이 못 들어와? 여기 흰자 안쪽에 얘가 있어서 그래. 맥락막이라는 데가 있어서. 알겠니? 그러니까 전체로 이 흰자 쪽으로 빛이 못 들어오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맥락막이라는 애가 다 눈을 감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안쪽이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막,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눈의 가장 바깥쪽을 타고 있어. 그래서 흰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은 뭐 해야 되겠어? 하얀색 흰자, 얘를 뭐라 그래? 우리가 공막 그러면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야? 얘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공막이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눈의 안구야. 알겠습니까? 눈의 안구의 안쪽을 했습니다. 눈의 안구의 안쪽을 한 거야. 알겠니? 요즘 가격으로는 이 안구가 제일 비싸대. 알겠니? 그래서 영화 보면 이렇게 안구를 가져가서 팔고 그러지? 얼마 전에 선생님 조사를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된대. 알겠니? 그러니까 태은이는 굉장히 부자야, 아니야? 굉장히 부자야. 됐어요? 2개 갖고 있으니까 몇 억이야? 우와. 우리 집은 왜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지금 얼굴에 지금 6억을 달고 다니는데, 오유, 재벌이, 이야, 재벌인데.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양쪽에 6억, 그 다음에 간 요즘 한 1억 정도 한대. 간 7억. 콩팥 한 5천만 원 한대. 2개 있잖아. 8억. 심장이 제일 고가에 거래된대, 심장이. 알겠어요? 뭐 한 6억에서 한 10억 가까이 나오는데, 심장 한 10억. 도대체 얼마나 재벌인데? 우와. 알겠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어깨 바짝 휘고 사는 거야. 나 가진 돈이 얼만데, 재산이 얼만데 그러는 거야. 알겠니? 지금 내가 장착한 것만 해도 몇십억이야. 알겠니? 어깨 휘고 살아. 너나, 그래, 너 지금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설렁했다. 또 이거 누가 인터넷으로 보고 댓글에다가 코스 단계 매매 알선 조직 됐어요. 가자. 두 번째 이제 앞쪽입니다. 자, 이제 눈의 안쪽 했고요. 눈의 앞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는 쪽이지. 내가 보면 요만큼을 보이는 거야. 너희들 보래. 요만큼을 우리가 보는 거야.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기 바깥에 있네. 각막. 요 각막. 됐니? 뭐 하는 역할이야? 우리 가장 중요한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하지. 홍채의 바깥쪽을 보호하는 거야. 각막이 있어, 각막이. 그래서 이 안구를 보호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각막이 있어, 각막. 알겠니? 혹시 여기 렌즈 끼는 사람, 컨택트 렌즈라고 하는데 요즘 그냥 줄여서 렌즈라 그러지? 뭐가 있으니까 렌즈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 그쪽 저 각막이 있으니까. 저 각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각막에다 이렇게 딱 붙이기도 하지. 알겠어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오는 아주 이쁜 여학생인데 눈 색깔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 뭐니? 그러면 갈색이었다가 어쩔 때는 약간 푸른 딩딩했다가 알겠니? 그런 거 뭐야? 요즘 색깔 렌즈, 칼라 렌즈라 그래? 칼라 렌즈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각막이 있어서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각막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누구? 동공과 그 다음에 수정체, 그 다음에 이제 홍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자. 그럼 수정체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정체가 볼록 렌즈야. 여기 보자. 그럼 수정체가 이렇게 볼록 렌즈니까 볼록 렌즈는 이 렌즈의 역할은 저 뒤에도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면 항상 이 렌즈가 나오면 이 렌즈가 두껍지. 어디가 두꺼운지가 중요한 거지. 요 가운데가 두껍고 바깥쪽이 얇지. 됐니? 항상 빛은 렌즈를 통과할 때 두꺼운 쪽으로 꺾여. 빛은 언제나 두꺼운 쪽으로 꺾여. 이거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꺾이는 정도를 계산하는 굴절률이라는 게 계산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모든 렌즈는 또는 유리체 저런 거를 렌즈라 그래. 유리로 만든. 됐니? 모든 렌즈는 어떻게 해야 돼? 두꺼운 것 쪽으로 꺾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유리창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안 꺾이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안 꺾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유리창의 모든 두께가 다 똑같으면 안 꺾여. 똑같으면 안 꺾일 거 아니야. 두꺼운 쪽으로 꺾이니까. 알겠니? 그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 두 번째, 이 두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어때? 그렇지. 많이 꺾이겠죠. 얘는 많이 꺾이는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렇게 두께 차이가. 그럼 얘는 조금 꺾이는데 얘는 이만큼 두꺼운데 어때야 돼? 얘는 얼마 안 두껍지. 차이가 나겠지. 그럼 이 차이만큼 꺾이는 거야. 차이만큼.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유리의 두께가 똑같으니까 그냥 빛이 꺾이지 않고 다 통과하는 거야. 근데 우리 눈은 이렇게 볼록 렌즈로 두께 차이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빛을 꺾이는 거야. 그래서 꺾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꺾어서 모든 빛을 어디다 모으고 싶은 거지. 시세포가 모이는 곳 어디? 황반.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수정체는 빛을 꺾이게 하는 거야. 꺾여. 그래서 볼록 렌즈와 같이 얘를 빛을 굴절시켜서 황반에서도 어디? 망막이야.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망막에서도 어디? 황반의 빛을 모으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봐. 여기에 선모체라는 게 있어. 요거 근육이야. 요거 근육. 선모체라는 게 있어. 이게. 그래서 이 선모체라는 게 선생님 봐라. 됐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선모체가 수축 또는 이완해가지고 얘를 당기거나 밀어. 그럼 이 선모체가 얘를 당기면 얇아질 것이고 밀면 두꺼워지겠지. 선모체의 수축 이완에서 바로 뭐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야. 그럼 이 두께를 조절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 빛을 꺾이는 정도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가 되는 거란다. 됐습니까? 됐죠? 와, 몸을 비틀고 난리네 아주. 요거까지만 할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야? 홍채하고 동공인데 홍채. 봐봐. 이제 앞에서 보는 거야. 홍채. 옆에서 보자. 자, 봐. 수정체가 이렇게 있지. 근데 홍채는 뭐냐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수정체 앞에 있는 작은 근육인 거야. 이렇게. 수정체 앞에 있는 이렇게 작은 근육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봐라. 내가 빛이 너무 밝아. 우리 강의실 지금 되게 밝은데. 밝지?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내 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 얘가 쭉 늘어나. 얘가 좀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 봐. 요 빛에 들어오는 요 양, 요만큼,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걸 동공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동공. 이게 동공인 거야. 동공. 알겠니? 그래서 너무 밝을 때는 동공이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조그만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어두울 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두울 때는. 그렇지? 빛이 없으니까 동공이 확 열려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면 됐니? 어이구 홍채가 수축이 돼. 홍채가 수축이 돼서 이만해지는 거야. 홍채가 수축이 돼서 요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빛이 많이 들어오네 수정체 쪽으로. 이걸 동공 확대라 그래. 동공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동공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거야. 알겠니? 이건 내 되뇌로 하지 않아. 알겠니? 되뇌로 할 수가 없어. 됐니? 은영이 동공 키워봐. 빨리 키워봐. 동공 더. 이상한데? 동공 수축시켜봐. 해봐. 수축시켜봐. 야,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눈에서 작동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 뇌 배울 때 하는데 이 뇌가 누구야? 되나? 중간뇌야. 너희들 뇌 속에 중간에 있는 중간뇌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반사적으로 한다 그래. 됐니?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대뇌가 시켜서 하는 거야. 손가락 움직여. 됐니? 손가락 웨이브. 이건 대뇌가 시켜서 하는데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건 대뇌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뇌가 알아서 하는 거야. 중간뇌가. 알겠니? 그래서 동공 반사는 누가 한다고? 중간뇌 반사야. 알겠니? 그래서 간다. 홍채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홍채. 홍채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동공은 바로 뭐야? 그냥 저 홍채 조절해서 빛의 구멍이야. 빛이 들어오는 양. 빛이 들어오는 구멍인 거야. 알겠어요? 알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보자. 이제 앞쪽에서 보자. 앞쪽에서 보면 우리가 뭐 보여? 앞쪽에서 보자. 앞쪽에서 보자. 앞쪽에서. 자, 이제 앞쪽에서 보자. 이렇게 보이는 거야. 됐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 그래서 얘 봐봐. 밝아. 넌 빛이 많지? 그러니까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홍채가 커지는 거야. 홍채가 이렇게 커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에 보면 이 동공이 조그만해진단 말이야. 됐니? 어휴 어두워. 빛이 어두워. 너무 어두워. 그럼 어떻게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어휴 홍채가 어떻게 돼? 수축되는 거야. 홍채가 수축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동공의 면적이 매우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동공이 커진단다. 이렇게 동공이 커지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면 이 동공이 보이고 여기 갈색 있지? 요 갈색. 요걸 홍채라 그래. 요걸. 요게 홍채야. 요게 홍채. 요 갈색이 됐니? 그래서 홍채. 근데 인간의 요 홍채 모양이 어떻더래? 알아?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저 홍채 모양도 다 달라. 알겠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니네 핸드폰 쓰나? 좀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핸드폰 있으면 뭐야? 지문으로 핸드폰을 잠금장치를 열고 닫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해? 패턴으로 하기도 하고 지문으로도 하지. 핸드폰이 없으니까 대꾸를 못하는 놈들이. 다음에 형편 좋은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알겠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때? 어디 중간 같은 데 여기 좀 더 이렇게 정밀한 데는 이렇게 눈을 갖다 댈 거야. 이렇게. 그럼 홍채를 인식할 거야. 홍채가 지문 대용으로 지금 많이들 쓰이고 있어. 이렇게 저기 동공과 홍채. 됐니? 동공과 홍채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지. 됐습니까? 예, 됐어요. 이렇게 동공이 먼저 홍채가 먼저 알겠죠? 됐어요. 이왕 시작 한 5분만 더 하자. 5분도 안 걸려. 3분.
알았다니까. 3분. 그래서 이거 요거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자. 그래서 봐.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인데 봐라. 가까이 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그림이 되게 어렵게 돼 있네. 가까이 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림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 거야. 가까운 것을 볼 때인데 가까운 걸 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야, 얘가 큰 거야. 가까이 본 건 물체가 큰 거지 이렇게. 나 봐. 얘가 분필이지. 근데 선생님 가까이 왔어 이렇게. 그럼 얘가 크게 보이겠지. 그러면 내 눈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야. 크게. 근데 크게 보이는데 여기 아까 뭐에 매치해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황반에 매치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황반의 거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빛을 많이 꺾어야 되겠지 이렇게. 많이 꺾어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두껍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가까울 볼 때는 홍채가 두꺼워져야 돼. 근데 봐. 내가 이걸 잘 봐야지. 멀리 뒀지. 이게 멀리 두면 내 눈에 어떻게 보여? 작아 보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멀리 있는 건 똑같은 물체인데도 걔가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인단 말이야. 작아. 그럼 얘는 이렇게 빛이 와서 똑같은 어디에 매치해야 돼? 황반에 빛이 매치해야 되겠지. 얘는 많이 꺾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많이 안 꺾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꺾어서 얇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쉬운 거야 이거는. 알겠니?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홍채가 어떻게 돼야 돼? 수정체가 두툼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 꺾어버려야 되는 거고. 멀리 있는 애들은 작아 보이니까 많이 꺾이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얘기되는 거야. 그럼 별거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오, 많이 수다를 떨었네. 너무 오래 걸렸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걸렸네. 숙제를 피부까지 만들어놨는 신경도 만들어놨는데 자 지금 또 졸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끊었다가 잠깐만 끊을게요. 아주 짧게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